중국 14억 인구가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세계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의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국명에서 그렇듯 중국 정부는 인민을 위한 나라라 자부하지만 그 이면에는 감춰진 역사 그리고 잔혹한 진실이 존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과연 인민을 위한 국가일까? 중국 공산당 단 하나의 정당만이 지배하는 국가이다.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금기다. 그들의 정치는 인민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곳은 중국의 중심부 천안문 광장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때 민주주의를 외쳤던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장소이기도 하다. 우리는 오늘 중국이 감추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들춰볼 것이다.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며 1200만 명의 위구르족이 살아간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평범한 우리들의 삶과는 다르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건물들이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직업훈련소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명의 위구르족이 강제 수용된 감시시설이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생존자들만이 알고 있다. 우리는 매일 중국 공산당의 사상을 강제로 교육받았습니다. 기도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사라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21세기의 강제 수용소라 부르지만 중국 정부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과연 우리는 이 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티베트, 한때 불교 왕국이었던 이곳은 중국의 통제와 감시 아래 놓였다. 자유를 외쳤던 승려들은 어디로 갔을까? 1959년 티베트인들은 독립을 요구하며 봉기했지만 중국군의 무력 진압으로 수만 명이 학살되었다. 이후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했고 티베트는 완전히 중국의 지배 아래 놓이면서 강제로 중국 공산당의 사상 교육을 받으며 민족성이 말살당해 갔다. 오늘날도 티베트인들은 자유를 외치지만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커짐에 따라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세계에서 사라지고 있다. 과연 그들에게도 봄날이 올까? 1958년 중국은 경제를 도약시키겠다며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대약진 운동을 시작했다. 농업과 공업을 동시에 급속도로 발전시켜 서방 세계를 뛰어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야망은 곧 사상 최악의 인도적 재앙으로 이어진다. 무리한 정책과 비현실적인 목표는 국가 경제를 붕괴시켰으며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라며 마오쩌둥의 희대의 망언으로 참새를 무더기로 죽이면서 생태계의 고리가 끊어지고 쇠를 다 가져다가 녹여 국민들은 밥을 만들 수도 없었으며 만들어진 쇠 또한 질이 낮아 사용을 할 수 없었다. 또한 부패한 지방 관료들은 곡물 수확량을 과장해서 중앙에 보고했다. 그로 인해 중국은 대규모 식량 부족을 맞이했으며 굶주림은 전국을 휩쓸었다. 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먹어야만 했다. 최소 3천만 명이 굶어 죽은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정책 실패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를 잘못된 정책이 아닌 자연재해로 설명하고 있다. 1966년 권력에서 밀려난 마오쩌둥은 권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 학생들을 선동하였는데 반동분자 숙청을 외치며 시작된 문화대혁명은 중국 전역이 홍위병들의 폭력으로 뒤덮였다. 홍위병이라 불리는 젊은이들은 맹목적으로 공산당의 혁명을 따랐고 학교에서는 학생이 스승을 고발하며 거리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중국의 문화와 전통은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파괴되었고 엘리트 계층은 자본주의 계라는 명목으로 정상적인 재판이 아닌 인민재판으로 조리돌림을 당하거나 처형당했다. 하지만 사건의 원흉인 마오쩌둥은 죽을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으며 중국 정부 또한 반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9년 중국 역사상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 광장에 섰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다. 바로 자유를 달라였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들에게 총을 겨눴고
잔인하게 진압하였다. 이 사건은 정확한 희생자 수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천안문 사태는 중국에서 금기어가 되었다. 한때 아시아의 진주, 자유의 도시라 불렸던 홍콩. 하지만 2019년 홍콩은 억압의 상징이 되었다. 중국은 영국과 약속한 일국 양제를 지키지 않고 홍콩을 억압하고 통제 아래 두려고 하였지만 홍콩 시민들은 중국 본토의 억압에 지속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저항하는 홍콩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으며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높이자 내정 간섭이라며 선을 그었다.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이후 국가보안법이 도입되며 홍콩은 완전히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 놓였다. 결국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홍콩의 자유는 결국 사라졌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거리는 5억 개 이상의 CCTV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시민의 행동은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된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모두 중국에서는 차단되었다. 대신 정부가 통제하는 바이두, 위챗, 웨이보 같은 서비스만 허용된다. 언론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사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들은 즉시 체포되며 생사불명 실종된다. 황금방패 프로젝트는 단순한 검열을 넘어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중국의 디지털 독재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국민들은 중국의 통제 속에 살고 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의 왜곡된 교육을 받으며 세뇌당했다. 그들은 오늘도 감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언론은 통제되고 인터넷은 차단되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라진다. 우리가 이 잔혹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 국민들은 말한다. 자신들은 자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과연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알고 있을까? 그들을 보며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잔혹사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희생자는 우리라는 것을 언젠간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으로부터 억압의 속박을 풀고 자유를 되찾기를 기원한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